설레는 마음을 안고 경남 하동으로 가는 길. 반가운 그녀를 만났는데요. 3년의 공백을 깨고 돌아온 공지영 작가입니다. 그녀는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었을까요? 알고 싶은 그녀, 공지영 작가를 만나봅니다. 드높은 하늘과 너른 평야가 펼쳐진 이곳에 공지영 작가와 인연이 있는 김지선 기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가운 마음을 담아 따뜻한 커피를 내주시네요. 커피 자주 마셔요. 커피하고 제가 만든 발효차, 발효 녹차. 장작불에 구운 군고구마를 간식으로 준비하고요. 어머, 네가 동백이구나. 녀석도 신났네요.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번에 너는 다시 외로워질 네. 것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제목 자체에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하동에서 3년 정도 혼자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작가로서의 근원적인 넌 계속 작가를 할 건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혼자서 정말 처음으로 평생 처음 혼자 살아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대문을 서울에서 주문해서 보통 저렇게 시골에 큰 대문 안 하거든요. 제가 대문을 높게 달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러니까 문을 다 걸어 잠근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도 저희 집에 온 사람들이 5명을 안 넘어요. 여태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제일 먼저 한 일이었고 그게 나를 보호하는 일이었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동에서 사는 이 여정을 다룬 것인데 이 여정 속에는 글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었다가 글을 다시 쓰기로 마음먹는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년에 이제 너의 삶은 어떻게 채워질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이제 거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뭐 사회적인 나의 어떤 위치 이런 모든 고민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제가 썼고 이제 거기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죽음이에요. 사춘기부터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에게 죽음은 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아프거나 자살 충동이 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게 아마 좀 무슨 어떤 성격의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늘 의식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위협적이거나 이런 거 아니었고 오히려 더 좋은 의미의 죽음을 의식하는 거였는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게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고 내가 문을 닫아 걸었고 이러니까 이제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질문을 내가 내 자신한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섭다 그런 게 되게.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이 책과 여행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책에서 내가 언급한 수많은 카톨릭의 성인들의 삶을 보면서 아 죽고 난 다음은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예. 지금은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원래 죽음을 같이 갖고 있는 거고 뭐 만남이라는 게 헤어짐을 같이 갖고 있는 거고 내 자식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꼭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내 옆에서 자리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성장 이렇게 폭이 넓어짐 이런 것들을 그 이스라엘에서 좀 여행 중에 얻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사신 지가 이제 3년 정도 되셨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뭐 하루를 보내시는지 제 2층 침실에 제가
커다란 창을 2개를 내놨어요. 남쪽하고 동쪽. 그래서 이제 책에도 썼지만 자다가 눈을 딱 뜨면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예, 너무 그렇게 해놓고 또 무엇보다 동이 터요, 거기서. 그러니까 알람을 전혀 맞추지 않고 그 이제 해가 내 눈을 찌를 때 일어나는데 겨울에는 늦잠을 아무래도 자요. 평소에는 이제 농사를 짓고 500평 정도를 내가 혼자 하고 있으니까 고구마는 이번에 완전 대실패했고 그래도 제일 많이 성공하는 게 고추, 가지, 상추 이런 거는 고수는 살려면 비싸니까 제가 열심히 농사 짓고 있고요. 뭐 그런 거 호박, 오이도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오이는 정말 원 없이 따먹었다. 지난 여름에 한 포에 18,000원짜리 퇴비를 막 한 10개쯤 뿌리고 모종 하나에 막 3,000원짜리 사다가 막 다 심고 막 그랬는데 2개 열려. 그래서 여기 마트에 가면 800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는 왜 사는 거지? 이쪽을 특별히 딱 찜해서 오신 게 된 건지 여기를 드나든 지는 한 20년 됐죠. 여기 박남준 시인하고 뭐 옛날 이원규 시인 보러 와갖고 지리산 행복학교도 쓰고 그때 애들이 어려가지고 별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막내가 졸업한 다음에 어느 날 1월 1일 날 저쪽에 굴에 있는 어떤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그 집도 산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 밑에 보석 같은 막 그 불빛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꿈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좋은 꿈을 새해부터 꾸네 라고 했는데 그날 이렇게 강 따라서 오다가 그 집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가격이 그때 9,000인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0만 원 주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매화 꺾으러 왔다가 여기를 보고 근데 이제 그 집이 15평이었는데 내가 서울에 올라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가재 도구를 계속 갖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집이 발디딜 때면 얻게 됐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곰곰 생각해서 이제 그 책에 쓴 대로 내가 뭘 행복해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마침 그때 팬데믹 일어났고.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짓고 서울집을 완전히 정리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정착한 게. 지금도 그렇긴 한데 한 1년 반 정도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너무 좋다. 여기가 평살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적인 대하소설 박경 선생님의 토지의 배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소녀 시절부터 이게 문학의 성지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곳인데 평사리가 공 작가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살고도 계시지만 내 친구들이 그러니까 연어가 돌아오듯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작가 되게 해주고 싶었던 그 작품의 무대로 네가 말년을 보내러 가는 것도 우연이 아닐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3년 동안 새 책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정말 평생 처음으로 글을 떠나고 싶었어요. 이건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지치고 진짜 인간에 대한 어떤 환멸도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까지 겹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 이런 욕을 먹고 막 이런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듣는 이유는 내가 자꾸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냥 여기서 숨어 살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번아웃도 왔고 글 쓰는 일이 지옥같이 막 느껴졌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완전히 포기하고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정말 글을 써야 된다는 강박이고 뭐고 그렇게 한 2년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쓴 대로 이제 젊은 친구가 죽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갔지? 라는 말을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물어보러 가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글을 써야 되나요? 앞으로? 그리고 또 쓰면
내가 거짓말로는 못 쓰고 내가 생각하는 걸 쓰면 또 욕먹고 또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난리를 칠 텐데 그래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커피숍을 열어야 되나요? 이걸 물어보러 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쓰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말년인데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 자신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원래부터 마음속에 가졌던 한 4-5건의 그 모티브들이 이제 아주 저한테 선명하게 다가왔고 이제 천천히 그 대신 이렇게 계속 쓰자 이런 결론에 이제 다다라서 이제 새해를 맞았어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역시 나라가 돈이 많아야 번역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우리나라 문학이 한 번도 세계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진짜 번역의 문제는 너무 크고요. 전에 브라질에 이제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이제 나중에 관객들 중에 제 책을 들고 사인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 6년 전 아니야 우리 그때 갔던 게 5년 그러니까 2018년이었던 것 같다.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이거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BTS 팬이어서 한글을 배워서 내 책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프랑스를 한 5년 만에 갔는데 그때 그 팬데믹 살짝 사이에 잠깐 괜찮은 적이 있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위상이 그렇게 높아진지. 이제 특히나 프랑스 같은 데 정말 불친절하거든요. 동양 사람들한테. 그 유럽 나라 중에서도 최고 불친절한데 몇 번을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너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지. 그래서 보통 이제 너 어디서 왔냐, 너 재팬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제 코리아라 그러면 사우스냐 뭐 노스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바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지.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 너무 좋아해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하고 이게 나라가 진짜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이 저는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아무리 나라가 돈이 많아도 2위를 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정말 나라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뭐 덴마크랑 그런 데 갔었을 때도 한국 학과 학생들이 그냥 한국말로 제 작품 낭독하고 이럴 때도 정말 감회가 새로웠죠.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쓸 수 있는 데까지 살살 쓰자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독자들이 이제 그런 독자들이 좀 되는데 저 선생님 책 다 읽었어요. 이런 독자들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 왜냐하면 33권 정도 내면서 자기 복제를 그러니까 한 문단도 안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강물, 저 하늘을 표현할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33가지 이상이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번 다르게 써야 되는 게 작가의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그 독자들의 비위는 정말 맞춰주고 싶어요. 완전요. 요즘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으로 그 말을 하는데 하루를 자고 나면 하루만큼 더 행복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행복의 절정에서 죽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행복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를 제일 많이 괴롭히고 이 자연은 정말 나를 너무 많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녀의 미소를 되찾아준 이 공간에서 역시 공지영을 외칠 책이 더 많이 쓰이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북한은 제가 가보니까 좀 다르고요. 거기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플러스 말하자면 그 순교자들 보면 그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옴짝달싹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북한 사회랑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면 거기를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지옥을 가는 게 아니지 북한을 가는 그러니까 박정희 비판하면 북한 편 가난하고 노동자이면서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도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게 진보인데 지금 없어 진보가 다 자기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뿐이야. 요새는 이준석이도 옳은 말만 하니까 이쁘더라고요. 아니면 둘 다 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